알 수 없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문자를 열어봤는데 그냥 딱 네 와이프 간수 잘해 이렇게만 쓰여 있는 거죠. 근데 아내분이 핸드폰을 전혀 잠가놓지도 않고 사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뭐 갤러리를 찾아봐도 아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캘린더 앱을 이렇게 탁 눌렀는데 여기에 모든 진실이 들어가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선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재현 박희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한 남성분이 정말 서류를 이만큼을 들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실에 딱 들어갔는데 남성분이 이만큼 써놓은 서류를 보고 이거 뭐지?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남성분은 40대 다 된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어여쁜 여성분을 만나셨는데 어느 정도 예뻤냐면 그냥 정말 사람들이 지나가면 쳐다볼 정도로 미모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여성분이 예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집안도 유복하고 모든 게 너무 완벽한 그래서 이제 이 남성분은 이 여자분을 만나자마자 정말 한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골인을 하셨어요. 결혼까지? 네. 근데 이 남성분은 정말 평범한 대기업 직장인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한 결혼 3년 차쯤에 찾아오셨는데 이제 아내분은 이제 아무래도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서도 이제 명품이나 이런 거를 구매를 자주 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를 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소비 패턴이 그 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나 보네요. 네. 그러면 남편한테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걸까요? 그건 또 아니었어요. 이 아내분은 언제나 아빠 카드. 아빠 카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 이걸로 다 쓴다라고 하고 항상 안심을 시켰었어요. 의뢰인분은 이제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장인어른께서 채워주시니까 장인어른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매년 명절에 이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을 뵈러 가잖아요. 그래서 처갓집에 갔는데 그날 이제 아내분이 이제 샷된 가방 이렇게 딱 들고 가신 거죠. 근데 어머님께서 그 가방을 보시고는 어머 가방 이쁘다. 이번에도 김서방이 사줬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분은 뜨끔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되게 어색하게 아내분이 엄마 아니 나 너무 배가 고파 하면서 이제 막 어색하게 마무리를 이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장모님 모르게 장인어른께서 가방을 사주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 해요. 약간 엄마 모르게 아빠가 몰래 선물해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남편분이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 부인분이 워낙 취미로 골프를 즐겨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골프를 배워가지고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필드를 좀 다니고 그런 때였는데 뭐 아내한테 이제 좋은 회원권,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좋은 골프 회원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좀 폼도 좀 내고 싶고 그래서 나 이번에 그걸로 예약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제 아내분이 갑자기 그거 아빠가 회원권 팔았다 그랬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좀 이상한데 라고 하고 넘겼는데 언제는 또 이제 레스토랑에 이제 장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VIP 카드가 있으신데 그걸로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카드 좀 빌려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또 아내분이 그 카드 엄마가 얼마 전에 가져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약간 이상하다라는 의심이 자꾸 들기 시작하고 혹시 아내가 빚을 내서 이런 걸 쓰고 있나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통장을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통장을 또 열어봤는데 내가 본 월급들이 너무 차고 알뜰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괜한 오해를 했구나. 이제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그럼 장모님도 이제 명품을 좋아하시는 소비 생활을 하셨던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좀 이상했던 게 잘 생각을 해봤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명품을 이렇게 즐겨 하지 않으셨어요. 어. 그리고 또 회원권까지 갖고 계신데 장인어른께서 골프 얘기를 한 번도 하셨던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스러워.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가던 찰나에 알 수 없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문자를 열어봤는데 네. 그냥 딱 네 와이프 간수 잘해 이렇게만 쓰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자지 싶어서 남편분이 바로 그 전화번호로 막 가슴 벌렁벌렁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받지를 않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아내가 내가 모르는 어디 사채를 썼나? 아니 누구를 사기를 쳤나? 막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막 고민만 하다가 이제 우연히 아내분의 핸드폰을 보게 돼요. 네. 네, 아내분이 핸드폰을 전혀 잠가놓지도 않고 사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뭐 문자에도 아무런 내용도 없고 뭐 통화 내용도 이상한 것도 없고 뭐 갤러리를 찾아봐도 아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캘린더 앱을 이렇게 탁 눌렀는데 앱 속에 그 달력이 뜨잖아요. 네네. 이상한 기호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뭐 세모, 다이아몬드, 뭐 어머. 크로바. 근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기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찜찜한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핸드폰을 이것저것 보다가 어쩌다 메모장 앱을 보게 됐어요. 메모장. 네. 네. 근데 이 메모장 앱을 열었는데 여기에 모든 진실이 들어가 있었죠. 메모장에는 무려 이제 수년간 아내분이 만난 남자분들의 정보가 기록돼 있었어요. 그 기호마다 이제 각각의 성함, 직장, 뭐 부모님 기일, 이 사람의 생년월일, 뭐 여성 취향,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이 기재돼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세무라는 기호에는 김모모, 어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그 좋아하는 음식, 뭐 삼겹살을 넣은 김치찌개, 좋아하는 여성상, 뭐 말투는 나긋나긋하고 이제 긴 생머리를 선호하고 뭐 화장은 수수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쉬폰 원피스를 좋아함 이런 게 쓰여 있다거나. 되게 네. 디테일하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한테 받았을 거라고 추측되는 선물 목록들이 쭉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9월 14일에 까르띠에 반지, 뭐 10월 3일에는 샤넬 가방, 뭐 11월 5일에는 현금 50만 원 이런 식으로. 아내는 그렇게 남자들한테 스폰을 받아왔던 거죠. 아니 아내가 스폰을 받다니 너무 충격적인데 아니, 그러면 결혼 전부터 스폰을 계속 받아왔던 걸까요? 네, 이 결혼 전부터 이런 만남을 가져왔고 정말 이 아내분이 만난 사람은 저희 사무실 사건 중에 정말 최다수를 기록했어요. 실제로 이제 사건을 진행이 가능했던 사람만 이제 3명. 대부분 대기업 회사 임원이라거나 뭐 전문직이라거나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좀 높은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모랑 캘린더, 그리고 집에 있는 선물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증거가 산더미 같았던 거죠. 메모장도 엄청 많았나 보네요. 네. 그 메모장이랑 이 선물 받은 사진들이랑 캘린더를 다 출력을 해오시니까 네. 이게 기록이 이만큼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막 이렇게. 네. 그러면 아내가 이제 총 만났던 사람의 수가 역대 최다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됐었던 걸까요? 거기 적혀 있었던 사람들 수를 세면 10손가락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네. 그 상간자 소송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면 상간자 소송을 3번을 하셨다는 거는 이제 의뢰인 분이요? 네. 아내는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그 아내분은 남편분한테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제발 날 봐달라. 난 정말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이 남편분도 이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분의 말을 믿고 이혼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상간자 소송만 네, 상간자 소송만 3번. 3번 네, 3차례 진행을 하셨어요. 이게 이 아내분이 만난 남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다 보니까 소장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연락을 주셨어요. 이거 소송을 내가 합의금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은 정말 수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박희연 변호사님과 함께 충격적인 스폰 받는 아내 사건을 들어보았습니다. 유익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